앞에 가시게 되면 이제 교재 16페이지를 피십니다. 16페이지 피시고 16페이지 가시면 이제 부동산의 개념이라는 게 있죠, 그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제 배우는 파트가 총론 파트예요. 부동산 총론. 그러니까 총론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첫 번째는 원래는 이제 부동산학의 정의가 나오거든요. 여기가 이제 빠졌어요, 부동산의 정의가. 그래서 오늘 제 프린트 1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우리가 예전에 이제 1, 2월달 입문과정에 우리 부동산학은 하나의 단순 순수과학이었어요, 종합응용과학이었어요. 종합응용. 그래서 그냥 단순 순수한 학문이 아니라 여러 학문들을 운영하는 순수과학이다, 응용과학이다. 응용과학. 그래서 이제 오늘 프린트를 1번을 보시면은 1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부동산학은 쭉 가다 보면 두 번째 줄에 순수과학이라고 돼 있죠. 그럼 순수과학이 맞아요, 응용과학이 맞아요? 응용과학 이렇게 잡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별표를 친다면은 이제 그 각 잘 안 출제 우리가 간혹가다 나오는 건 이제 하나고, 한 2, 3년에 나오는 건 2개고 내년에 반드시 나오는 건 3개인데, 지금 이 저자분이 이제 쓰신 게 지금 여기에 16페이지 가시면 부동산의 개념이라는 게 있죠. 별표를 3개 치세요. 3개. 3개. 3개라는 뜻은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가 이제 우리가 스타트인데, 부동산의 개념이라는 게 우리가 시험 문제 배정이 됩니다. 부동산의 개념. 여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의 개념을 잡았을 때, 입문 과정에서 제가 복합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법경기라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에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그래서 세 가지가 따르세요. 법경기. 이게 어떤 게 있어요? 법률, 경제, 기술이라는 게 있죠. 그죠?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개념을 잡을 수가 있고, 경제적으로 잡을 수 있고, 기술적으로 잡을 수가 있죠. 그죠? 이 세 가지를 봐요. 그래서 법률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고, 돈 되는 경제적이다. 그 다음에 눈에 비치는 기술적이다. 자, 우리가 기술적은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여요? 무형이었어요, 유형이었어요? 유형. 근데 법과 경제는 안 보이죠, 그죠? 그래서 무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누고 우리가 이제 봐요. 그럼 우리가 토지라는 것도 하나의 토지도 그냥입니까? 부동산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법에 나와 있느냐, 아니면 돈이 되느냐, 눈에 그냥 보이느냐 이제 보는데, 토지도 그냥 눈에 보게 되면은 이게 물리적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럼 토지도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여요? 보이면 하나의 자연이죠, 그죠? 그럼 자연이라는 자체는 기술적이에요. 근데 우리 부동산은 가치가 크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높죠. 그럼 자산이라는 자체는 돈 되는 거니까 이건 무슨적 개념이죠? 경제적 개념이죠, 그죠? 근데 이제 법에 나와 있다는 것은 우리 민법에 어떻게 규정했냐면,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서는 우리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그래요. 토지 및 그 정착물. 그러면 이렇게 토지가 부동산이라는 걸 그냥입니까?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까? 그럼 무슨적 개념이죠? 법률적 개념이죠. 이 세 가지를 이제 보면 돼요. 그래서 법경규를 이제 봐서 법률, 경제, 기술적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그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17페이지로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법적 개념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제 이걸 가기 전에 19페이지로 가보세요. 19페이지로 가시면은 19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기술적 개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기술적은 19페이지 가시면 맨 밑에 무형이에요, 유형적 측면이에요. 유형. 그래서 4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맨 밑에 가시면은 공간, 자연, 위치, 환경이라는 게 있죠. 지질과 토양 같은 건 잘 안 나와요. 지질, 토양도 우리가 기술적인데, 우리 시험 문제는 4번까지만, 환경까지만 배정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간도 눈에 보이고, 자연이며, 우리가 토지도 하나의 환경이며, 그 다음에 우리가 위치로서는 보는 거죠. 이 4가지로 보는데, 위에 보시면 경제적 개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제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은
가치, 가격 이런 것들은 돈 되는 거죠. 이거는 아까 유형이었어요, 무형적 측면이었어요. 무형. 그래서 우리가 맨 밑에 가시면 상품,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럼 우리가 부동산은 자산 가치가 크고요. 토지를 사놓게 되면 땅값이 올라가는 자본 증식이 될 수 있고, 건설회사가 만약에 토지를 사서 주택을 생산하려면 토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토지를 생산 요소라 그래요. 무슨 요소라고 한다? 생산 요소. 근데 이제 시험 문제 있다 볼 텐데, 그러면 만들어낼 때는 생산재로서 투입되지만 내가 사용하면 소비재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이 저자분이 책은 잘 쓰셨는데 내용이 좀 부족해요. 밑에 보시면 생산 요소와 소비재에 아무 내용도 없죠. 그럼 토지는 생산 요소이기만 해요, 소비재이기도 해요. 둘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재이기도 하고 사용하면 소비재이기도 하고 내다 팔면 상품이기도 하죠. 그럼 우리가 경제활동하는 곳이 시장이라면 건설회사가 땅을 사서 주택을 생산해서 상품을 내다 팔면 소비자가 사죠. 그럼 그냥요 돈을 내요. 다 돈과 관련된 거죠. 특히 이제 우리가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은 자산에 들어가거든요. 그죠? 이렇게 이제 본다면 이렇게 해서 5가지인데, 우리 시험 문제는 우리가 주관식이에요, 객관식이에요. 몇이 선다죠? 오지 선다예요. 그럼 얘가 4가지 있고 얘가 5가지 있잖아요. 그럼 얘와 얘를 바꿔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문과정에서 제가 야매를 얘기했을 때 요거 CO 들어간다 그랬죠. 자산,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CO 들어가죠. 자기 자본도 자산에 들어가죠. 그럼 우리가 요 4가지는 COC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럼 요거는 경제적이다, 요건 기술적이다? 기술적으로 들어가죠. 아시겠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법률이라는 자체는 민법에서는 우리가 협의의 부동산이라 그래요. 자, 협의는 넓게 봐요, 좁게 봐요. 그래서 처음 하신 분들은 페이지로 가시면은 제가 얘기하는 게 1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17페이지로 가시면은 법적 개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밑에. 그 밑에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나요? 협의는 넓게 본다, 좁게 본다? 좁게 봐요. 그럼 협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까지만 민법에서 규정이 돼 있어요. 법에 나와 있는 게. 그래서 밑에 가시면은 민법상 개념에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건 무슨 법에 나와 있죠? 민법. 그 외에는 다 부동산이고, 광의로 가볼게요. 우리가 이제 19페이지로 가시면은 19페이지 광의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나요? 그러면 광의는 좁게 봐요, 광의는 좀 넓게 봐요. 넓게 본다면 우리가 광의라는 자체는 좀 넓게 보는 거예요. 광의 부동산. 그럼 우리가 협의라는 민법상의 협의까지 들어가고 민법도 들어가고 처음 하신 분들은 이제 중부동산이라는 게 있죠. 의제 중부동산. 의지한다, 준한다, 간주한다. 자, 그럼 열심히 쓰고 계시는 여러분 볼펜은 동산이죠. 집에 있는 주택은 부동산이죠.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은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공시하는 게 틀리죠. 동산은 뭐로써 공시한다고 배우셨어요? 점유고, 부동산은 점유해요, 등기를 해요. 등기를 하죠. 그럼 공시 방법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러면 자동차라는 자체는 자동차는 움직이잖아요, 그죠? 움직이기 때문에 자, 얘는 만약에 점유로 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자동차도 그냥 해요, 등록증이 나와요. 그러면 공시수단을 갖추죠. 그럼 등록증이 나오기 때문에 자동차도 그냥입니까? 부동산에 준합니까? 의지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민법에 나와 있어요, 각각 개별법에 나와 있어요. 개별법이죠. 그럼 법을 좁게 봤어요, 좀 넓게 봤어요? 넓게 본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협의는 어디 법까지만 얘기하죠? 민법. 광의는 민법만 얘기해요, 개별법도 포함돼요? 포함되죠. 그렇죠? 그러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은 협의에만 들어가요, 광의에도 들어가요? 광의 들어가죠. 분위기가 좀 안 좋은데. 여기는 협의만 들어가요, 광의에도 들어가요? 광의 들어가죠. 민법이니까. 맞아요? 근데 얘는 무슨 법에만 나와 있죠? 그럼 민법이 아니죠? 그럼 협의에 들어갑니까? 광의에만 들어갑니까? 광의만 들어가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셔서
거기에 지금 19페이지는 보고 계셔요? 광의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광의는 뭐하고 뭘 더한 거예요? 협의부동산에 중부동산을 포함한다고 돼 있죠? 그럼 자동차는 원래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으로 볼 수가 없어요. 없죠. 그럼 재화의 관리 입장에서 아까 등록을 했죠? 불가피하기 때문에 광의부동산에 포함이 안 된다. 포함시킨다. 시킨다. 그럼 중부동산의 개념은 실생활의 필요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 학문의 연구의 대상으로 구분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서 3번에 가시면 중부동산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아까 이 중부동산의 자동차는 원래 민법상 부동산입니까? 부동산이 아닙니까? 그렇죠. 민법상 부동산처럼 등록을 할 수 있죠. 공시 방법을 갖추면은 얘도 중부동산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나? 근데 이게 민법에 나와 있어. 하나씩 하나씩 개별법에 나와 있어요. 개별. 그래서 선박이라는 것은 따르세요. 선박 등기법. 몇 톤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20톤 이상. 선박 등기법은 민법이에요. 개별법이에요. 그 다음에 부동산과 동산의 집합물이라고 되어 있죠. 공장재단이라는 자체는 공장 재산의 집단이에요. 공장은 토지만 있어요. 건물도 있어요. 기계도 있죠. 그죠? 다 싸잡아서 얘도 중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민법에 나와 있다. 개별법에 나와 있다. 그래서 얘는 공장 및 강업재단 저당법에 나와 있고 어업권이라는 게 있죠. 이건 수산업법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임목이라는 거 우리 민법 시간에 배우셨죠? 임목도 그냥입니까? 보존 등기를 합니까? 그럼 임목도 하나의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중부동산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자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2번하고 3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2번하고 3번. 자, 2번은 경제적 개념에다 박스 쳐보세요. 아까 경제적 개념은 그냥요, COC 들어갔어요. 그렇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생산요소에 CO 들어갔죠? 자산에 들어갔죠? 소비도 들어갔죠? 근데 자본은 어떻게 돼요? 자본도 하나의 제가 자산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환경이라는 단어가 있죠? 일단 환경은 COC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그럼 의심해 보시면 환경은 기술적이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공장재단은 제가 요거는 아까 중부동산으로서 강의부동산에 속한다 그랬죠? 그럼 경제에 들어가요? 법률에 들어가요? 법률에 되겠죠. 뭐 환경과 공장재단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토지는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 소비재이기도 하다. 소비재이기도 하죠. 우리가 휴양지랑 관광 휴양지를 이용한다면 소비재이기도 하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페이지로 가시면은 교재 우리가 그 1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8페이지로 가시면은 18페이지에 정착물이라는 게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그 정착물 2번에 정착물이 있어요? 요것도 별표를 요것도 한 3개 정도 쳐놓으세요. 정착물. 그럼 정착물이냐 아니냐를 이제 보는데 자 아까 민법에서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토지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토지의 동산이라도 부착되면서 이동하면 돼요? 이동하면 안 돼요? 안 되죠. 짱박해져 있어야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일시적이어야 돼요? 계속적이어야 돼요? 계속적으로 정착이 돼 있어야 된다고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그죠? 일시적이다? 계속적이다? 계속적이에요. 그럼 이것이 우리가 거래될 때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는 민법에서 말하는 정착물과 우리가 이제 부동산학적 관점에서 틀리겠는데 민법에서는 토지 정착물을 얘기를 해요. 토지 정착물은 민법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거래 시
같이 갈 수 있고 일부가 될 수도 있죠, 그죠? 우리가 일부가 되어버리는 것도 있고 이 토지와 다른 부동산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 건물은 그냥입니까? 별도 등기를 합니까? 별도 등기를 하죠. 그럼 토지와 그냥입니까? 완전히 별개입니까? 별개예요. 그럼 우리가 요거를 따라서 독립정착물, 독립됐다고 그래요. 그죠? 독립정착물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여러분이 보실 때 담장이나 축대를 별도 등기한다는 얘기는 못 들으셨죠? 그럼 토지의 일부가 되어버려서 토지가 거래될 때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는 따라서 종속정착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게 민법상이기 때문에 자, 가볼게요. 지금 18페이지 정착물 보고 계셔요? 그럼 정착물의 의의는 첫 번째 줄에 자, 일시적이어야 돼요? 계속적으로 이용이 돼야 돼요? 여기 나왔었고, 그럼 밑에 양가로 2번에 가시면 독립물이라는 게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나온 게 1번에 건물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동그라미 치시고. 자, 명인 방법은 따보세요. 명백히 인식. 자, 우리가 나무에 표찰 같은 걸 적어 놓죠. 그럼 이것도 갖추면은 이것도 독립된 걸로 봐요. 민법에서는. 그 다음에 이따가 이제 이 농작물도 이제 어떻습니까? 타인의 토지에 재배 중인 농작물도 이제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걸로 보고, 그럼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개체가 된다는 것은 따로 본다는 얘기죠. 서구에서는 이제 같이 보기도 하는데 오른쪽 가보세요. 자, 우리가 민법에서 맨 위에 가보세요. 가시면은 임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수목도 그냥입니까? 등기를 합니까? 그럼 등기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것도 독립된 거래의 개체가 되죠. 그래서 임목은 등기부가 존재하므로 저당권 설정이 가능해요. 그죠? 근데 민법 시간인데 명인 방법은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그죠? 민법에서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명인 방법에 대한 수목이라는 건 등기를 해요, 등기를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밑에 가시면 종속정착물이라는 게 있나요? 자, 이거는 토지의 일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수목, 교량, 터널, 담장, 그 다음에 국어라고 적어 놓으세요. 국어. 이 국어가 시험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 국어가 뭐냐면 우리가 작은 도랑 같은 우리 그 수로부지를 얘기하는데 이 국어가 나왔는데 어디에 지금 여러분들이 있냐면 넘겨보세요. 28가지 지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페이지로 가시면은 26페이지로 가보세요. 자, 밑에 가시면은 18번에 국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게 이제 28가지 지목을 공시법 시간에 배우세요. 근데 얘가 유일하게 이제 우리한테 뜨는데 맨 밑에 가시면 소규모 수로부지라고 돼 있죠. 그 작은 도랑 같은 걸 얘기를 해요. 토지의 일부니까 같이 거래되니까 이것도 종속정착물에 들어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는데 일단은 그래요.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것도 좋아요. 제가 이제 제 프린트는 일단 나와 있는 것들 이제 본 거고 기출 문제를 한번 볼게요. 넘겨보시면은 22페이지로 가시면 거기에 지금 2번 문제가 있어요. 2번 찾으셨어요? 요거 한번 제가 딱 한 30초 정도 드릴 테니까 풀어보세요. 지금 토지와 독립된 게 아닌 걸 물어봤죠?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게 아닐까? 좀 전에 했었어요? 어떤 게 아니에요. 안 되면 답을 보든가. 3번이죠. 찾으셨어요? 그럼 국어는 독립된 거예요? 종속정착물이에요? 종속이죠. 여러분들 좀 의욕을 가지세요. 좀 제발. 그러니까 나는 웬만하면 합격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웬만하면 바로 문제로 가서 확인하려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학습 방법이 가장 좋은 게 문제를 가서 확인하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괜찮아요? 뭐 안 괜찮으면 그냥 젠도반 나가고. 괜찮아? 반응이 있어야 하지 뭐, 그지? 알았어. 자, 몇 번 정답이야? 3번이에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국어는 28가지 지목에 나와요. 소규모에 대한 수로 부지로서 토지의 종속 정착물에 들어가거든요. 그런가요? 근데 봐봐. 지금 건물 있었지, 건물. 건물은 그냥요 독립 정착물이에요. 독립 정착물이고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도 인정하죠. 근데 그냥입니까? 명인 방법도 인정합니까? 명인 방법을 구비한 수목도 인정을 해요. 지금 보고 계셔요? 그다음에 이제 권원이라는 자체가 이게 뭐냐면 어떤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한 법률상의 원인을 권원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판례에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갑돌이가 을돌이 땅의 권원에 의해서 지금 여기 토지 위에다가 타인의 토지에다가 재배할 수 있죠. 자, 근데 그자입니까? 지금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입니까? 그럼 재배되고 있죠. 그럼 이것도 독립권로 정착물로 판례에 가요. 아시겠죠? 민법입니다. 그래서 판례에 권원이든 아니든 타인의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도 독립정착물이라고 돼 있다고 민법에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 국어가 말고 담장 축대가 있었죠. 그럼 담장 축대도 독립물이에요. 이건 종속이에요. 그러니까 국어 말고 담장 축대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를 3개 치시면 얘를 갖고 장난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정착물이라는 자체가 민법에 나오기 때문에 그 독립정착물의 예제가 1번, 2번, 4번, 5번이 있죠. 다시 갈게요. 자, 건물도 그냥입니까? 독립정착물입니까? 자, 임목 보존 등기되면 되죠. 그냥입니까? 명인 방법부터 가능합니까? 그 다음에 권원이든 권원이 아니든 타인의 토지에 재배하고 있는 농작물도 독립정착물을 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다 왔어 이제. 넘기시면은 페이지 제가 19페이지 하다가 왔죠? 이렇게 이제 보시는데 이 저자가 책을 잘 쓰셨는데 너무 좀 혼란해요. 저도 이제 책을 메가랜드 책을 직접 이번에 썼는데 1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6페이지로 가시면은 그 밑에의 용어 정리에 건축 설비라는 게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그리고 영어로 이제 픽처라고 하거든요. 그 픽션은 우리나라 용어야, 외국 용어야? 어떻게 알았지? 영어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학문적인 접근에서는 지금은 얘기해봐요. 지금 그냥입니까? 민법을 강조했습니까? 민법이죠. 그래요? 근데 지금 픽처라는 자체는 문화 용어야, 외국 용어야? 어떻게 알았어? 영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미법상이에요. 영미법이라는 자체는 영국과 미국상 얘네들은 건축 설비도 정착물로 간주해요. 무슨 말이냐? 자, 부동산은 토지만 있어요. 건물도 있어요. 지금 여기가 건물이죠. 얘기해봐요. 알았어요. 저기 벽시계 있죠. 벽시계 매달렸잖아요. 저것도 이제 정착물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 다음에 형광등 있고 좀 쳐다봐 좀 제발 좀 삶이 좀 찌들어들었어. 좀 쳐다보기도 하고 벽시계도 좀 보고 편하게 가죠. 마음을 갖다가 너무 긴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알겠어요? 이게 뭐냐면 픽처라는 자체는 고정된 물건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 벽에 여기 안에 철근이 있겠죠. 있어요. 의심하지 말고. 그럼 철근은 원래 그냥입니까? 건축 원자재였습니까? 그럼 동산이었어요. 근데 그냥입니까? 여기 고정이 돼 있습니까? 분리가 안 돼 버려요. 요것도 정착물로 간주해요. 이게 가야 되겠네. 갔어요? 이제 그걸 이제 내가 떠들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아까는 틀린 거예요. 민법하고. 예? 그럼 토지만이 아니라 이 건물에도 정착물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건물에도. 그래서 건축 설비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시험 문제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딱 2가지가 나왔는데 구분 기준이 손상이에요. 손상. 그래서 부착 방법을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시험 문제가 제거하여도라는 게 나옵니다. 이 제거하여도라는 것은 물리적이라는 게 생략이 됐어요. 자, 무슨 뜻이냐? 자, 가볼게요. 우리가 저기 옆에 있는 저 벽시계는 저거 그냥입니까? 뛸 수 있습니까? 그럼 뛴다고 해서 건물에 금이 안 가죠? 물리적 손상을 안 주죠? 근데 벽난로가 있어서 부셔버렸어요. 그냥입니까? 손상을 줍니까? 아니, 벽난로를 부셨어. 그 건물 막 무너지지, 그지? 그 손상을 주면은 정착물이 되거든요. 근데 물리적만 아니라 기능 쪽도 포함시키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벽시계를 한번 보고 요 형광등을 본다면 그냥입니까? 제거는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얘기해봐요. 가능해요? 가능한데 형광등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형광등은 원래 전파사에서는 동산이었죠. 근데 그냥입니까? 지금 부착이 돼 있습니까? 이걸 띈다고 해서 건물에 금은 안 가는데 강의가 안 돼요. 한번 띄워볼까? 심심한데? 띄게 되면 건물의 효용이 떡 떨어진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럼 물리적만 얘기해요. 효용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이게 나왔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효용이나 기능적 손상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효용이나 기능에 손상을 줄 수도 있고 손상을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저 벽시계 뛴다고 해서 어떤 우리 건물의 기능 효용에 손상을 주진 않잖아요. 그럼 저건 동산으로 봐요. 근데 얘 뛰면 그냥입니까? 지금 강의를 못합니까? 효용이 떨어지죠. 그러면 이거 정착물로 본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들어볼게요. 자, 지금 그냥 했어요. 이거 제거했어요. 그러면 얘가 뛰고 쟤 뛰었죠. 그러면 이제 옛날에 우리 남자랑 여자랑 이렇게 헤어진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헤어졌는데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죠. 딱 헤어졌는데 그냥이야 마음이 아파. 그럼 그냥이야 다시 들러붙어야 돼. 들러붙어야 돼요. 웃겨? 그럼 그건 정착물로 간주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근데 딱 헤어졌는데 저 벽시계 같은 경우는 그냥입니까? 그냥 뛰었습니까? 그럼 손상이 있어요? 그럼 빠이빠이지. 야 가. 그래서 얘는 동산으로 본다는 거죠. 이해해야 되는데? 알겠어요? 제발 학교는 어려운 게 아니야.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관계라는 게 나와요. 관계. 임차인과 임대인 아시죠? 그럼 우리가 건물주는 그냥이에요. 임대인이에요. 임대인. 건물주는 임대인이고 빌린 사람이 임차인이죠. 그럼 임차인 자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임대차 계약을 2년이면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정착한 것은 정착물로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임차인의 정착물은 요거는 동산으로 봅니다. 뭐로 본다? 동산. 정착물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죠. 자, 지금 거기에 건축 설비 있어요? 밑에 찾으셨어요? 보시게 되면은 원래는 동산이나 토지 또는 건물에 부착되어 제거하면 토지나 건물의 물리적 또는 무슨적 손상도 들어가나요? 기능적도 돌아가죠. 그럼 기능적 손상이 가해진 물건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기능적도 포함하자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맞아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됐어요.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다 온 것 같고 다 왔고 그 다음에 이제 갈게요. 그러면은 이제 어제 저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시작물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 과실이라는 게 자연 과실과 인공 과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나무라든지 다년생 식물 여러 해 나는 다년생 식물은 이건 사람이 심었나요? 그냥 산에 나는 건가요? 그럼 경작을 요하지 않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일단 문제 풀 때 매도자가 있고 매수자가 있으면은 이건 그냥 통째로 넘겨버리니까 정착물로 들어가서 종속 정착물로 들어가 버려요.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 따보세요. 경작 수확물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죠? 경작 수확물은 경작을 요하죠. 그럼 나중에 그냥입니까? 경작을 합니까? 경작을 해서 수확을 해버리죠. 그럼 토지에 분리돼서 동산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경작 수확물이라는 우리가 벼, 보리, 옥수수는 뛴다고 해서 치사하지 않죠. 자, 이거는 그냥입니까? 뽑고 넘깁니까? 뽑고 넘기죠. 뽑죠. 그러면 이건 그냥이다, 동산이다. 동산 들어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프린트를 좀 도와드리면 프린트의 문제 4번 문제로 가볼게요. 4번 있어요? 4번으로 가시면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을 요하나요? 자, 이건 그냥이에요. 그냥 자연 과실이에요. 그럼 정착물로 간주가 안 된다, 간주가 된다, 돼서 되지 않는다는 게 틀렸죠. 그래서 우리가 물건에 따라서 중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겠죠. 되지 않는다는 건 틀렸죠. 되지 않습니까? 될 수도 있습니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물건에 따라서 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가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시면 돼요. 이해 가셨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가 이제 넘겨보시면 이제 오늘 그 21페이지 가셔서, 빠진 게 많아요. 이게 문제가 좀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좀 어수선해요. 21페이지 가시면은 기출지문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21페이지. 찾으셨어요? 그러면 3번에 보시면은 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이라고 할 때 정착물이란 주택상가 울타리 경작수확물이라는 게 있었죠. 경작수확물은 요건 제가 그냥입니까? 수확을 해버립니까? 그러면 떼죠. 떼죠. 그럼 얘는 정착물이에요. 이건 동산이에요. 동산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제가 5번 임차인 정착물 기억나십니까? 그럼 임차인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게 원칙이에요. 이건 동산이에요. 동산이라는 거죠. 그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이해 가셨어요?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22페이지로 가셔서 마지막 점검합니다. 22페이지 가시면 22페이지에 1번 문제 있죠? 부동산 정착물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2번 가볼게요.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좀 전에 매년 경작을 요하지 않는 나무나 자연생 식물은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습니까? 간주가 됩니까? 되고 중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상이 된다. 되죠. 임목 같은 경우는 밑에 해설해 보시면 중개의 대상이 된다고 돼 있죠. 근데 동그라미 1번에다 덧붙여 보세요. 이거예요. 제거하여도라는 단어가 있나요? 1번에 동그라미 1번 찾으셨어요? 제거하여도? 찾으셨어요? 찾았나? 이렇게 힘이 없어. 좀 찾아봐. 찾았어? 그러면 저기 시계하고 이 형광등 좀 봐봐. 그냥이야 이거 제거할 수 있어. 그럼 앞에다가 물리적으로 적어 놓으세요. 무슨 쪽으로 적어 놓는다? 물리적. 물리적. 동그라미 1번 하고 있어요. 찾으셨어요? 앞에 뭐라고 적으라고? 그러면 저 벽시계나 형광등이나 제거는 되지. 그래요? 근데 저 벽시계는 띈다고 해서 효율적 손상이 없죠. 그럼 그냥이다. 이건 동산이다. 동산이에요. 맞나요? 내가 유력한데 만약에 손상이 있는이라 그러면 될까? 안 되죠. 있으면 그냥이에요. 이건 정착물이에요. 정착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것만 마스터하시면 거의 여기서 다 나와요. 그죠? 갑니다. 아까 경제와 기술 기억나세요? 그래서 경제는 그냥이야 COC 들어가. 자본도 여기 포함되죠. 그 다음에 요거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들어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법률 쪽은 그냥 있어요. 법에 나와 있어요. 민법까지만 그냥입니까? 협의입니까? 협의죠. 광의는 민법이에요. 개별법을 포함해요. 그럼 중보동산은 개별법이죠? 예? 예, 개별법. 동그라미 칠게 동그라미 개별법. 짜증나 죽겠어. 개별법. 그럼 얘는 협의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협의는 민법이잖아요. 그럼 협의에 안 들어가고 광의에 들어간다가 시험 문제 나와요. 맞나요? 그 다음에 이 정착물이라는 것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는 건 동산인데 그냥이야 부착돼 있어. 이동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짱 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일시적이 맞아? 계속적이 맞아? 정말? 그 다음에 민법 있죠? 그 다음에 민법에 아까 왜 오지선다 있었죠? 국어는 독립물이다, 독립물이 아니다. 아니다. 독립물이 되려면 건물과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영어지. 픽처. 건축 설비예요. 좀 전에 기출문제가 물리적으로 제거해도 보셨어요? 그러면 제거가 됐죠? 손상을 줄 수 있고 없을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손상을 줬다면 그냥입니까? 정착물입니까? 근데 아까 지문에 손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다? 동산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임차인 정착물은 그냥이에요. 동산에 들어가요. 동산에 들어가는 거죠.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나무나 다년생식물은 자연과실이죠. 경작을 요합니까? 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정착물로 그냥이다 간주가 된다. 종속정착물로 중개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경작수확물은 경작을 요하죠. 그럼 뽑아도 되죠. 그러면 그냥 넘겨요. 뽑고 넘겨요. 다시 액센트를 좀 어떻게? 다시 한번 어떻게? 뽑았어. 좀 즐기십시다. 그죠? 경작을 했죠.
해버리니까 이건 동산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신 있어. 더 이상 나올 거 없어. 여기까지만 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출까지 다 분석한 거야, 기출까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그렇게 가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되셨어요? 넘겨요. 넘기시면은 그 다음에 24페이지로 가시면은 토지의 분류라는 게 있나? 토지의 분류.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따보세요. 국계법. 뭘 줄임말이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찾았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간혹 가다가 우리 학교로 나와요. 뭐 용도 지역만 있어요. 지구도 있어요. 구역도 있어요. 구역도 있죠.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여러분 우리 공법 시간에 지역끼리는 서로 중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다른 것들은 중복이 되죠. 개론하면 공법 몰라. 그렇죠. 그럼 우리가 도시 지역은 또 주거, 상업, 공업, 농업이 있죠. 녹지 지역이 있다. 이렇게 해서 보세요.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지목이 국어라는 게 있었죠. 국어가 지목이 9예요. 9. 근데 이제 지목이 28가지 지목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장용지를 장이라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공시법을 한번 돌고 나서 야매를 좀 가르쳐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 하신 분들은 이 28가지 지목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이제 한 1, 2월 달에 공시법 교수님이 또 강의하겠죠. 그럼 그때 가서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이해 가셨어? 특히 주의하실 게 전답 가수원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근데 중요한 게 밑에 8번에 대지라고 돼 있어요. 대라고 돼 있어요. 대지가 아니라 대예요. 찾으셨습니까? 근데 공장용지는 장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장. 그래서 지목이 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어디가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학교론에서는 페이지 2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은 28페이지에 부동산의 이용활동상의 분류라는 게 있나요? 여기다 별표를 3개 치세요. 학교론에서는 거의 다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중개활동할 때 토지 용어를 몰라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취지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지, 택지, 부지라는 게 있나요? 근데 대지는 좀 논란이 돼서 잘 출제가 안 됩니다. 대지는 건축법상의 대지와 지적법상의 대지가 좀 다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시고 그 대신 택지와 부지라는 게 있죠. 이걸 묶어보세요. 택지와 부지가 잘 뜹니다. 시험 문제. 그럼 우리가 이제 3가지를 가지고 이제 볼게요. 별표 3개 치라 그랬어요? 토지의 용어에서 하나가 나와요. 토지 용어. 그래서 이제 부지라는 것은 이 부자가 팔부자예요. 그러면 넓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는 건축 용지는 물론이고 하천 부지나 철도용 부지 같은 건 건축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건축하지 못한 거지 모두를 걸어서 부지라 그래요. 그러면 좁은 의미예요? 좀 넓은 의미예요? 넓은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를 말합니다. 근데 부지라 이 택지라는 것은 감정평가상 용어로서 건축할 수 있는 토지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거용, 상업용, 공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지가 더 넓은 개념이죠. 근데 제가 대지는 아까 출제 빈도가 높다, 낮다, 낮아요. 이 대지가 들어보시면은 이 대지가 대신할 대자에다가 흑토사를 써서 집토로서의 터대자예요. 그럼 얘가 아까 지목에선 대지라 그랬어요. 지목에선 대라 그랬어요. 대라고 하거든요. 공장 용지가 있죠. 공장 용지는 지목을 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대는 장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얘가 좀 넓은 개념인데 건축법상에서는 대지와 택지를 유사하게 봐요. 우리 건축할 수 있는 토지. 그럼 얘는 출제 빈도가 높다, 낮다. 낮다는 거. 그래서 대지는 그냥 참고하시고 밑에 가시면 택지와 부지 있어요? 부지는 택지 건축용지만을 의미합니까? 건축용지뿐만 아니라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까지 하천 도로 부지라는 게 있죠. 그럼 하천 도로 부지는 건축이 가능합니까? 좀 불가능합니까? 포괄적인 의미라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택지는 주상공으로 용도로 이용되거나 이용으로 조성된 토지로서 건축이 가능하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얘가 왜가 논란이 되냐면 잠깐 넘겨보시면 30페이지에 5번에 맹지대지가 또 있거든요. 그 대지가 또 있죠. 이 대지가 이 대자가 자루형 모양이에요. 아까 대자랑 다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요 대지와 이 대지가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 대지는 논란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맹지대지의 대지는 자 갑니다. 이 맹자는 소경맹자예요. 눈먼 사람을 맹인이라고 하죠. 눈먼 땅을 맹지라 그래요. 그 맹지는 도로에 접선면이 없습니다.
건축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근데 이 대지란 자체는 아까 이 대자랑 틀린 게 대신할 대자에다가 오디자를 써서 자루형 모양의 대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나중에 공법 시간에 건축법 시간에 도로에 몇 메다 이상이면 건축이 가능하다고 배우시거든요. 요게 이제 자료용 같이 생긴 거거든요. 그죠? 건축이 가능한데 그러면 이게 한글은 같은데 한문이 틀리니까 출제원들이 잘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낸다는 거죠. 그래서 출제문이 낮으니까 맹지 위주로 가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맹지는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의 접합면을 갖는다, 갖지 못한다. 건축이 가능하다, 건축할 수가 없다. 근데 대지라는 밑에가 있죠. 그러니까 자료형 토지는 좁은 통로로 도로에 접속한 토지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페이지 28페이지로 가보세요. 가시면, 후보지와 이행지라는 게 있죠. 이거 별표를 한번 쳐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 쪽인데, 자, 후보지와 이행지는 바뀌는 과정 중에 전환된 토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환된 토지를 얘기를 하는데,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토지의 용도별 분류라는 게 있죠. 자, 우리가 이제 후보지와 이행지 따졌을 때, 후보지와 이행지입니다. 따졌을 때, 세 가지가 있어요. 택지는 건축이 가능한 땅이 택지예요. 농지는 그냥입니까? 농사 짓는 땅입니까? 그래서 전답 가수원이라고 들어보셨죠? 요거 이제 세 가지가 주거용, 상업용, 공용, 그 다음에 전답화, 그 다음에 임지는 나무 심는 땅이에요. 그래서 용재림 지역은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가 채권상 같은 가구용 목재의 산림이고, 신탈림은 땔감 떼는 그런 나무 산림입니다. 그래서 임지는 나무 심는 땅이어서 용재림 지역과 신탈림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처음 하신 분들 위해서 도대체 후보지와 이행지는 뭐냐 들어보시면, 자, 우리가 농지가 임지가 농지, 농지가 택지로 전환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농지가 택지로 바뀌어요. 근데 바뀌는 과정 중이에요. 바뀌었나요? 과정 중인가요? 그러면 전이라고 부를 수 없고 후라고 부를 수도 없죠. 그러면 과정 중을 따라보세요. 택지, 후보지. 그러니까 택지가 되는 후보지라고 말을 해요. 그죠? 이해 가셨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 그림에 제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아무거나 거보세요. 이렇게 선을 그셔서 시킨 대로. 그래서 이제 얘가 이렇게 바뀌는 과정 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것은 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 상호 간에 자기네들끼리 크게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바뀐다 그래서 대분류라고 하고 이걸 후보지라 그래요. 후보지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지역 안에서, 아까는 지역 상호간으로서 다른 지역으로 크게 바뀌면 우리가 후보지라고 하는데, 대분류는 그 안에서, 이건 지역 상호간이에요. 그 지역 내에서요. 네, 세 군데서 지역 내에서 바뀌면 이행지가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그럼 이건 작게 바뀌니까 후보지다, 이행지다, 이행지. 그럼 이거는 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바꿉니까? 그 지역 안에서 바뀝니까? 안에서 바뀌죠. 그럼 우리가 주거가 상업지로 바뀔 수 있죠. 요거는 우리가 지역 상호간이에요. 지역 내에서 바뀌어요. 그럼 소분류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건 후보지다, 이행지다. 이행지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 선을 넣으면 후보지가 돼요. 선을 안 놓으면 이행지가 되죠. 보고 계시죠?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무슨지? 후보지. 이렇게 되면 얘기하신 분은 갈 때까지 갑니다. 자, 이거 넘었죠? 무슨 지가? 후보지가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임지가 농지 택지로 바뀌면 됩니까? 가치가 올라갑니까? 요 순서가 나왔었거든요. 그럼 택농미로 외우셔야 돼요? 임농택으로 외우셔야 돼요. 임농택. 영화감독 임건택 감독 아시죠? 그 동생이 임농택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맨날 농택 맞히니까 너 안 되겠다. 너한테 내가 영화감독 전수해 줄게. 왜냐면 임건택 감독 영화감 소장이세요? 거장이세요? 소분류예요? 대분류예요? 대분류죠. 지역 상호간에 바뀌면 이건 무슨 지 찍고? 후보지.
지역 내에서 바뀌면 이행지를 찍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럼 시험 문제 지역 상호간 나왔다. 그 무슨지 후보지 지역 내에서 바뀌었다. 이행지가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럼 자, 그럼 야매로 가는데 우리가 연말에 그 연기대상 같은 거 탈 때 후보들이 그냥입니까? 대기실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기다립니까? 그럼 후보가 그냥요 상을 받기 위해서 기다려요. 그럼 상호간 나오면 이행지 찍어, 후보지 찍어. 지역 내 나오면 이행지 찍으라는 얘기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후보지는 용도적 지역 중에서 택지, 농지, 임지 지역 내입니까? 지역 상호간입니까? 후보가 상을 받죠. 그럼 상호간 나오면 무슨지? 후보지 찍으라는 거예요. 전환되고 있는 토지죠. 그래요? 소분류예요? 대분류예요? 대분류. 그 농지 지역에서 택지 지역 용도가 전환 중인 토지를 택지 후보지라고 하죠. 근데 밑에 보시면 이행지라는 게 있나요? 이행지는 택지, 농지, 임지, 지역 상호간입니까? 그 지역 내에서 바뀝니까? 용도에 따라 이행 과정에 있는 토지를 소분류 전환 중인 토지를 얘기하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해 가셨어요?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필지와 핵지까지만 이제 보겠습니다. 필지 핵지를 또 묶어보세요. 얘도. 자, 필지라는 것은 필지는 지번을 얘기를 해요. 지번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번지죠. 몇 번지 몇 번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토지에다가 번호를 매기는 거는 이 땅이 누구 가는 소유권이죠. 그래서 필지와 핵지로 갑니다. 필지와 핵지로 간다면 그럼 지번은 누구 땅이냐는 소유권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소유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적법이라고 얘기할게요. 지적법상. 그럼 우리가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법률상 등록단이라고 하셔야 돼요. 근데 등기법에서는 등기단이라고 하는데 면적 단위하면 안 됩니다. 면적은 제곱미터죠. 그러면 면적 단위하면 돼요? 안 돼요?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죠. 등록 등기단이라고 하셔야 되고요. 그럼 소유권이니까 법이니까 이건 그냥이에요. 법률적 개념이에요. 법률적 개념이고. 그 다음에 획지라는 것은 우리가 거래 활동할 때 여러분 중개업 하실 때 거래 활동할 때 소유권을 보고 거래하세요? 가격 보고 거래하세요? 가격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중개업소 가셔서 뭐 갑돌이 땅은 뭐 좀 어떻습니까? 비싸요. 을돌이 땅은 싸요. 그렇진 않죠. 가격 맞으면 사고 안 맞으면 안 사고. 그럼 중개업자도 소유권을 내나요? 소유권 중심으로 내나요? 가격 중심으로 내나요? 도로가 뚫리게 되면은 여긴 얼마 이렇게 묶죠. 그래서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로 묶는 것은 필지다, 획지다. 그럼 가격이니까 돈이죠. 그럼 법률적이겠어요? 경제적이겠어요? 경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감정평가 때 강의되는 거죠. 항상 강조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해 가셨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암기를 하시냐면, 그럼 필지는 그냥이에요? 지번이에요? 지번은 많이 쓰고 계시죠? 그럼 필지는 우리한테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냥이에요? 획지보다 더 느낌이 와요. 오죠? 느낌이 오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필이 옵니까? 그래서 따라봐. 필지. 근데 획지는 필이 와요? 획 가요. 그래서 획지라고 하거든요. 그죠? 그럼 따라서 필지. 니을이 들어가죠? 즐깁시다. 따라봐. 필지. 법률적.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나오면 무조건 획지예요. 그죠? 그 토지 용어에서 가격 나오면 무조건 뭐다? 획지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가격 나왔다. 가격 수리 비슷한 나온 거 나오면 필지 찍어, 획지 찍어. 가격이 돈이죠. 돈을 보면 그냥입니까? 사람들은 획 갑니까? 획 가죠. 나도 초라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집에 가서 획 가. 경제적 지켜줘야 돼요. 알겠어요? 다시 갈게. 내가 필지, 그럼 뭐라고? 법률 쪽에 나와야 돼. 가격이 나오면 획지. 무슨 쪽? 경제적이 나오셔야 돼. 아시겠죠? 그죠? 지금 어디 하는지는 알아요? 필지 할게요. 필지 있어요? 그럼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이에요. 면적이에요? 등록이에요? 근데 등기법에서는 등기단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죠? 공시법 시간에.
그 다음에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내가 필지 그러면 경제적 나와야 돼요? 법률적 나와야 돼요? 법률적이 나와야 되죠. 그런가요? 그럼 토지 소유권이죠. 근데 획지는 그냥입니까? 가격이 들어가 있습니까? 돈을 보면 어떻게? 그럼 경제적이라는 거죠. 하여튼 나만 신났어 그냥 가지고 그냥 그죠? 그럼 가격 나와서 무조건 획지 찍으셔야 돼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위적 사람이 아니면 자연적 행정적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를 묶어버려요. 그죠? 그럼 가격 나왔다 돈 보면 어떻게? 그럼 못 찍어. 획지 찍죠. 거래 활동할 때 소유권 보고 거래하세요? 가격 보고 거래하세요? 그럼 거래 활동할 때는 획지를 가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가격 수준이 비슷하니까 돈 되니까 획까지. 그러면 법률적이다, 경제적이다, 경제적이라는 거죠. 이해 가셨죠? 네, 그렇게 가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필지와 획지의 관계는 아직 보지 마세요. 이건 뭐 지금 보셔봤자 감정평가 때 가서 연결하는 게 나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프린트 보시면은 지금 5번, 6번, 7번 있어요? 풀어보세요. 자, 5번에 여러분들 가격 나왔죠? 돈을 보면 어떻게 돼요? 감사합니다. 획지가 되는 거죠. 찾으셨습니까? 그다음에 후보지는 어떻게 됐죠? 후보지는 그냥입니까? 상을 받습니까? 그럼 후보지는 내가 나와야 돼요? 상호간이 나와야 돼요? 나왔나요? 그럼 상호간이라는 게 체크가 됐죠? 그럼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는 후보지가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행지로 고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 이거는 맞는 지문인가요? 맞죠? 그다음에 주의하실 게 전환된이에요? 되고 있는이에요? 된 토지는 아니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요. 7번 하나의 지번을 가진 등기단이라고 했었죠. 그럼 이건 무슨 지죠? 필지가 되는 거죠.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해 가셨나? 그래서 자 연습할게. 자 일로 와보세요. 택농임이야 임농택이야? 누구의 동생이지? 임금택 가운데 영암대 거장이시죠? 좀 1분만 하고 좀 쉬다 갑시다. 좀 여러분이 반응이 없으면 내가 못 즐겨. 거장이시지? 소분류, 소분류야, 대분류야?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죠? 그럼 영어는 그냥입니까? 이 선을 넘습니까? 넘어버려요. 아주 분위기 좋아. 후보가 상을 타지? 잘한다. 뇌야 상호간이야. 상호간을 찍으셔야 돼요. 그죠? 그 상호간과 뇌를 바꿔낼 수 있다는 거죠. 그 지문에 상호간이라는 게 나와서 다른 지역으로 갔다 후보가 뭘 타? 이게 되는 거고 뇌는 이행지가 되는 거야. 맞아? 지번을 거꾸로 해봐. 어려운 얘기 안 해. 번지잖아. 번지는 우리가 몇 번지라는 것은 소유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소유권이니까 그냥입니까? 이건 법률적입니까? 법률적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으로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를 묶어버려요. 그죠? 가격 나와서 돈 받지? 어떻게? 무슨 지? 획지 찍으시는 경제적이라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집에 가서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제 화장실 가다가 여러분한테 필지 그래요. 그럼 여러분 뭐가 나와야 돼요? 법률적이 나와요. 내가 필지 그랬는데 경제적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